터키에는 문명의 기원에 대한 오랜 통념에 계속 도전해온 고고학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göbekli tepe로 약 1만 10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토이헨지가 세워지기 수천 년 전의 장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역사가들은 인간이 먼저 농사를 시작한 후에야 큰 공동체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göbekli tepe가 발견되면서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언덕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T자 모양의 석추로 이루어진 커다란 원형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둥들 중 일부는 높이가 거의 18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최대 50톤에 이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뱀, 여우, 멧돼지, 전갈과 같은 동물들의 정교한 조각입니다. 이 조각들은 금속 도구나 문자 체계가 없던 시절에 이곳을 세운 사람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당시 단순한 수렵 채집민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과거에 믿어졌던 농경이 아니라 의식이나 종교적인 모임이 처음으로 대규모 집단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된 후 göbekli tepe의 대부분은 일부러 흙과 돌로 덮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론에는 이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의식이나 변화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göbekli tepe의 진정한 중요성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사실에 있습니다. 고대 공동체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조직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계속되는 동안 인류의 가장 초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göbekli tepe의 더 많은 부분이 현대 기술로 조사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레이저 스캐닝, 3차원 모델링,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전체 유적지에 더 정밀한 디지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의 목적은 사람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몇몇 연구에서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일부 구획 구조가 단지 따로따로 지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더 큰 계획이나 설계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장소를 지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치거나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잃어버린 첨단 기술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고대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숙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인공지능이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바위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바이럴 보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둥에 새겨진 조각과 절단면이 돌 도구만으로는 만들기에는 너무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한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연구는 없습니다. 또한 이 유적지 안에서는 산업용 기계, 금속 도구 또는 현대 장비에 비견할 만한 어떤 기술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충분한 시간과 숙련도 그리고 협력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면 단순한 도구만으로도 매우 정교한 조각을 만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göbekli tepe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1만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계획, 조직,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집단적 지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göbekli tepe의 상당 부분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발견을 기다리며 그것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이른 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öbekli tepe에서 발굴이 더 깊어질수록 고고학자들의 이 장소의 진짜 용도에 대한 관점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인골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그 중에는 특이한 흔적이 남아있는 몇몇 두개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개골들에서는 뼈폴들에서는 뼈류 표면에 일부러 새긴 깊은 홈이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개골 윗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홈과 구멍은 끈을 달거나 다른 방식으로 매달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 두개골이 그들의 문화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던 두개골 숭배 또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연구 중이며 그 의식들의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베클리 테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둥에 새겨진 조각들입니다. 여기에는 뱀, 여우, 전갈,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에 아마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른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주 주목하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43번 기둥 또는 독수리 도루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몇몇 연구자들, 그 중에는 마틴 스웨트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징들 중 일부가 고대 하늘의 별들과 천문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이론 중 하나는 이 조각들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기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별자리나 특정 해성 충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것은 흥미로운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입증된 사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고베클리 테페는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잃어버린 초월 기술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잊혀진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1만 10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기념물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안겨주는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 주변에는 거대한 돌블록이 채취된 채석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기술만으로 수톤에 달하는 돌을 어떻게 자르고 옮기고 세웠을까요? 오늘날까지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채석장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이해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고베클리 테페에 대한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른바 채석장 증거에 관한 일부 온라인 보고서와 바이럴 이론들에서 더 논란이 많은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 거대한 기둥이 나온 석회암 바위에서 강한 열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바위의 일부가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한 뒤 갑자기 물로 식혀졌다고 하며 이 과정을 열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돌에 통제된 균열을 일으켜 더 쉽게 쪼갤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고학 연구의 수준에서는 이런 기술이 고베클리 테페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류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광범위하거나 동료 평가를 거친 증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증거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그 유적지 채석장에서 산업적 가열이나 고급 열 처리 증거도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더 받아들이는 설명은 고대인들이 돌을 채취할 때 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위의 자연스러운 균열을 따라가거나 더 단단한 돌을 망치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충격과 지렛대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바위를 쪼개는 방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거대한 T자형 기둥을 만드는 데는 더 이상 사라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친 숙련, 조직력,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바이럴 주장에 따르면 기둥의 표면이 마치 녹아내린 것처럼 보이고 현대 산업 장비로 만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석회암의 매끄러운 표면은 암석의 자연적 특성, 침식,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간단한 석기 도구로 신중하게 연마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 고고학의 몇몇 현대 실험에서도 석회암을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더 단단한 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에서 학습 곡선이 없거나 시행착오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고학 자료로 보면 유적 전체에서 발굴된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발전 과정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의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은 고베클리 테페가 그 시대에 맞는 고도의 사회적 협동을 이룬 매우 조직적인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것이지 역사 너머에 설명할 수 없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적지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기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한 후에 일부러 전체 복합체를 묶고 덮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초기의 대규모 의식 중심지 중 하나를 세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이것을 미래로부터 숨기듯이 남겨두고 떠난 것일까요? 고베클리 테페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단지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사용한 후에 점차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묻혔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흙, 돌, 부서진 석회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이 복합단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방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봉인하는 대규모 과정이었으며 계획적으로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의 더 신중한 시각이 등장합니다. 공황이나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더 받아들이는 해석은 유적지가 덮인 이유가 의례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유 혹은 그들의 신념과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의식 공간들이 문화적 전환의 일환으로 일부러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구조물을 감싼 매립층 안에서 연구자들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재료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립 과정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며 공동체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일부 유물과 인골이 매립층 안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례적 처리의 흔적이 있는 두개골과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뼈를 새긴 흔적과 매장되기 전에 매달렸을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례적 두개골 관행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며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체계나 신념으로서 말입니다. 흙층 안에서 발견된 조각상과 조각된 물체들도 있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위에 쌓인 물질의 압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파손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베클리 테페는 고고학 연구의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이동하는 수렵 채집 집단에서 더 조직적이고 정착한 공동체로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의식, 신성한 공간의 사용,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유적지에서는 계속해서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발견되는 각 층마다 고베클리 테페가 단순히 사라지거나 숨겨진 미스터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인간 문화 진화의 복잡한 일부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이럴 내러티브에서 종종 전 세계적인 리셋, 즉 이전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지워버린 거대한 재앙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고학과 지질학의 지식에 따르면 이것은 주류 과학이 받아들이는 설명이 아닙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이라고 불리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약 12,000년 전쯤에 우주적 또는 해성과 관련된 사건이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일부 퇴적층에서 이리듐, 백금, 그리고 마이크로스페룰과 같은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 및 고고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아직 하나의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입증되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중이며 이것이 문명의 리셋의 원인으로 연결된다는 데에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마지막 빙하기 이후 인간의 발전은 점진적이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갑작스러운 붕괴와 재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변동 지역의 역사를 더 넓게 바라보면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지역, 즉 göbekli tepe가 위치한 곳을 포함하여 고대 집단들이 유목 생활이나 채집 공동체에서 점차 더 조직된 삶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며 자연 자원에 따라 이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곳에 머무르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땅을 더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농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göbekli tepe는 이 과정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과도기적 시기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인간 집단은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공동의식 공간이나 의례 중심지가 작은 공동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도시와 조직화된 국가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르면 göbekli tepe를 건설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첨단 기술이나 그 시대와 맞지 않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고고학적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구자들은 göbekli tepe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고대인들의 사회적 협력 수준이라는 관점을 더 선호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금속 도구나 현대적인 장비가 없었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정교한 상징을 새기며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중심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인류의 계획 능력, 공유된 신념 체계, 그리고 집단 노동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이르고 더 발전되어 있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대중적인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리셋은 학계에서는 초문명의 갑작스러운 소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기후변화의 오랜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농업의 점진적인 발전, 동물의 가축화,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최초의 영구적인 정착지가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göbekli tepe는 잃어버린 고도의 문명의 증거가 아니라 인류의 상징적이고 공동체적인 건축의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서 역사 퍼즐의 더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발전이 갑작스러운 도약이나 잃어버린 지식의 회복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적응, 그리고 더 복잡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비로운 고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모여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